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약발 받기도 전에 외인, 기관 투매의 2차 전지 추풍 낙엽. 냉탕과 온탕, 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됐었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2.33%, 코스닥 1.8%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행히 정오쯤 장중 저점을 형성하면서 크게 낙폭을 보였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 짓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때문인데 우려했던 셀코리아가 현실로 번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날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 역시 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유독 코스피, 코스닥의 이 하락폭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요.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은 외국인 쇼커 발행에 나서면서 주식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청산하자 7일 입장을 완전히 뒤바꿨는데요. 외국인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해지 수단이 사라진 데다가 주가까지 단기 급등하자 차익 실현 물량이 던져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더욱이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이 추가 베팅에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31일까지만 하더라도 2,200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실적과 금리 등 이 별다른 포인트 없이 2,500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판단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코스피, 코스닥의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부추겼는데요. 코스닥은 전날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2차 전지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전날 20% 혹은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나 2차 전지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은 모두 그 종목들 일부가 좀 낙폭을 축소하기는커녕 다 뱉어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이제 하방 압력을 키워가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외국인 공매도 쇼커 발행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폭등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외인 역시 선물이 팔면서 추가 하락에 베팅하면서 지수 하락 압력이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하고 한국 시장만 유독 굉장히 요동쳤었던 하루였었고요. 개인 투자자마저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 역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고되어 있고 또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 수요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경계 심리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주가 추이는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소식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더딘 전기료 인상 못 버텨 도매 가격 낮출 자구책을 꺼냈다. 한국전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최근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었죠. 이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액화 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장기간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매 비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경영난에서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쉽지 않아서 전력 구입 비용이라도 낮추기 위한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번 거래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추후 한전이 발전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고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낮을 때는 발전사가 한전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조 원의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는 상반기 연결 기준 200조가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20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는데 결국 분명한 원인은 연료비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이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사들였는데 그만큼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비싸게 전력을 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력 판매에서 23조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 부담을 이유로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로 한전은 해외 자산 매각도 계획보다 이제 앞서한 계획보다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난항을 겪었던 필리핀 발전소 매각 역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 및 인적 쇄신도 칼을 빼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부장급 2명의 인사를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계속해서 앞다투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역시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이어서 또 다른 자구책이 있습니다. 한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는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4호기, 조기, 상업 운전과 영국 그리고 튀르키예 등 신규 대형 원전 사업 수주 도전인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원전 수출 사업에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전력의 주가 추이 역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업계는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정가를 낮게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전략이 통할지 우리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매년 수조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우선은 보여집니다. 내년 필리핀 발전소 매각 재추진하고 있고 또 이 김동철 사장 취임 후에 첫 임원 인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적으로도 발전할 것을 표명했는데 이 전력 판매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이죠. 바이오시밀러 호조 영업이익률 40%에 육박 셀트리온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이익과 매출액 단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내 합병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이 또 확대되고 램시마 피하 주사 그리고 유플라이마 등 신규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셀트리온은 양사 합병 이후에는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11개 그리고 2030년에는 매출 12조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매출 이익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25% 넘게 폭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의 3분기 호실적이 램시마와 트록시마, 허주마 등 이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혔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중에 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면서 향후 매출이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의 상업화 역시도 순항 중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의 글로벌 시장이 좀 계속해서 순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25% 넘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램시마 피하 조사가 미국 FDA를 허가를 받고 또 2030년에는 매출 12조 원의 목표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합병이 마무리된다면 통합 셀트리온은 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2030년에는 12조 원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아직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 또 어제 2차 전지가 좀 흘러내리면서 같이 하락한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주가 추이를 추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건비, 전기요금 폭탄에 KT, LGU 플러스 영업이익도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이 있는 통신주에 투자하자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KT와 LGU 플러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와 통신장비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KT도 그리고 LGU 플러스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하락한 부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KT와 LGU 플러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이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비용 요인으로 이익이 뒷걸음질 쳤고 하지만 매출 규모는 상승을 했는데 KT는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반면에 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넘게 급감했습니다. KT의 영업이익은 대폭 뒷걸음질 그러한 배경에는 예년 대비 일찍 타결된
임금 단체 협상과 더불어서 거기에 더해서 컨텐츠 등 서비스 구입 비용과 사업 경비 또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탓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유선 무선 사업부 부문 매출은 증가해서 기존 캐시카우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계열사 중에서는 BC카드가 카드 자체 발행 및 대출 사업 등 신사업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1.2% 늘었습니다. LG U+의 경우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 3조 5,811억 원과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을 넘게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2.3%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0% 넘게 줄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 400억 원 넘게 증가해서 전체 영업이익 규모가 줄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양사 모두 당분간 실적이 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통해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나와지고 있는 가운데 KT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매출에도 29% 넘게 급감했고요. LG U+는 기타 비용만 400억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KT를 제치고 2위로 뛰어넘었었는데 LG U+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배당 매력이나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SKT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 내에서 여전히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반기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KT 혹은 LG U+보다는 SKT를 조금 더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사에서도 계속해서 좀 압박이 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손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역시도 덧붙여 들어보겠습니다.